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장 변수와 연산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변수의 개념,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변수의 자료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별자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별자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연산자, 문자열, 그리고 주성문의 개념과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의 출력 함수 프린트라는 거 이전 장에서 배웠는데요. 이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가 수행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죠.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별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결과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대화식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스크립트 파일로 실행시키는 모드, 두 가지의 실행 모드가 있습니다. 대화식 실행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프롬프트가 있을 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고요. 그 코드를 다 입력한 다음에 이제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것을 해석한 파이썬 번역기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코드를 테스트할 적에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화하듯이 실행한다 라고 해서 대화식 실행 모드라고 하고요. 스크립트 실행 모드는 .py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확장자를 가지는 스크립트, 즉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 이거 해석해 라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전달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실행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복잡한 로직이 있는 그런 코드에 적합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우선 프린트 해가지고 헬로 월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입력을 하다가 잘못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이 문장을 출력해 줍니다. 인밸리드 신텍스, 유효하지 않은 구문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번역기는 여러분이 어떤 문장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를 보여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고 my age is 하고 쉼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쓰죠. 저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부분을 문자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숫자죠, 그렇죠? 이 부분을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백을 번역기가 자동으로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쉼표하고 정수하고 또 쉼표하고 문자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요. 헬로 그리고 공백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두 번 반복 출력합니다. 만일에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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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번 반복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샵 혹은 해시 문자로 시작하는데 해시 문자 다음에 문자열을 넣게 되면요. 그 뒤에 나타나는 내용, 즉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들은 코드 실행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된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드가 나타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의 끝이 있는 엔터키가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를 전혀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되면요. 파이썬의 실행 모드에서 대화식 실행 모드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라.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출력하겠죠. 그죠? 그리고 name equal 홍길동 이와 같이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name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요.
프린트 네임이라고 하면 홍길동 요것을 출력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나를 입력하고 실행시켜주는, 즉 입력 후에 엔터키를 입력해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대화식 실행 모드입니다. 스크립트 실행 모드는 요거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두는 거죠. 파일명이 예를 들어 print 언더바 name.py라고 했을 때 외부에서 파이썬 print name.py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파이썬 idle에서 F5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실행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대화창을 열고요. 프린트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네임 이꼴 홍길동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나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 하고 결과를 보고 컴퓨터와 마치 대화하듯이 코딩하는 게 가능하죠. 요거를 파일로 만들어 둘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 new 라고 하고 앞서 작성했던 코드를 제가 이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저장합니다. save as. 그죠? 그리고 print name 이란 이름으로 저장하고 run 모듈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 홍길동 한 번에 실행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고 실행하게 되면 이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랩 2-1이 있는데요. 잠깐 실행을 멈추시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이썬의 출력 함수입니다. 파이썬의 출력 함수는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네요. 그죠? 책과 같이 이렇게 입력해서 얘를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나의 이름은 홍길동, 나의 나이는 27, 나의 키는 179cm입니다. 10 더하기 20은 30. 요런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만일에 이제 변수와 친해지기라는 장을 통해 가지고 변수의 쓰임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 있고 원의 반지름이 있다 할 때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라는 공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지름의 2배, 즉 원의 지름에 대해서 약 3.14배가 원의 둘레죠. 그죠? 원의 면적은요. 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4일 경우 원의 면적은 3.14 곱하기 4.0 곱하기 4.0으로 구할 수 있고요. 원의 둘레는 2.0 곱하기 3.14 곱하기 4.0이라는 근사값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원의 반지름이 5.0이다. 그럼 요걸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그죠? 원의 반지름이 6.0이다. 그럼 요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를 고쳐야 되죠. 이렇게 많은 코드들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번거롭죠. 그리고 혹여나 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5.0으로 바꾸고 나서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6.0으로 고치고 나서는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요것도 고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7.0이다. 원의 반지름이 7.0이다 했을 때 얘를 고치고 얘를 고쳤는데 실수로 얘를 안 고친 거예요. 실행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값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요. 153.8이 돼야 되는데 131.88이 되죠. 요런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에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변수 도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원의 반지름이 4.0에서 5.0으로 바뀌었을 때 고쳐야 될 요런 부분들을 변수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여러 개일 경우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오류가 나타나고 원하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번거로운 일을 간단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이후에는 값이 아닌 변수를 쓰자는 거죠. 즉 reduce equal 4.0과 같이 reduce라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reduce는 4.0이라는 값을 저장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변수를 쓰면 변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을 꺼내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reduce equal 4.0 그리고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reduce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이 바뀌었을 때 얘 하나만 고치면 되죠. 즉 오류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수정도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일에 reduce 반지름이 6.0이다. 그러면 얘만 바꿔주면 이 코드들은 매우 잘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불러가지고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수정이 쉬워지고요.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작성되는 이런 코드들이 아니고요. 변수를 써가지고 변수를 4.0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수행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일에 원의 반지름이 5.0이다, 6.0이다, 혹은 여기처럼 8.0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변수값 얘만 고치게 되면요. 결과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도 쉬워지고 오류도 줄어드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변수 사용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수라는 의미인데 실제 이제 수가 변한다는 게 여러분의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을 변수라는 용어로 쓰는 것입니다. 변할 변자에 셀 숫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거든요. 이때 수는 단순한 수치값이 아니고요. 데이터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데이터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하기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변수의 이름은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radius 혹은 area 이런 것처럼 달라야 되는데 이 사용자가 정의하는 변수나 함수에 대해서 서로 구별되는 이름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이름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dentifier라고 하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신분증 있죠. 그걸 ID 카드라 그러죠. 즉 identifier, identification 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서로 구별하기 위한 카드.
그죠? 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변수 이름을 여러 개의 메모리 위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요. 어느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모리 위치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요, 요렇게 컴퓨터 부속 중에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부속이 있고, 그 메인 메모리의 여기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그것은 요렇게 우리가 마치 창고같이 이렇게 격자 박스에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서 읽기, 쓰기, 덮어 쓰기를 하는 것을 컴퓨터의 메모리 혹은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의 위치는요, 주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죠.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택배사에 여러분들의 주소를 알려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주소가 있어야만 메모리는 정확하게 그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요, 데이터가 저장된 곳, 공간 또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보통 표기를 할 때 16진수로 표기를 합니다. 16진수로. 왜냐하면 주소값이 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0x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여기 16진수 표기를 쓸 때 쓰는 겁니다. 1, 2, FF. FF는 우리가 10진수로 따지면 15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16진수에서는 그 표기를 F라는 걸로 표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임의의 주소 공간이 있고 그 주소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별을 위한 이름, 레디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0x라고 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주소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기억하기가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디우스 이퀄 5.0, 레디우스 이퀄 6.0을 쓰는 순간 여기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5.0 혹은 6.0이라고 하는 자료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저장된 자료값은요,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깐 보셔야 될 게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저장 공간 그리고 그 데이터 용량을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비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컴퓨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0과 1의 정보만을 사용하는 이진수를 씁니다. 요거를 영어로 바이너리 디짓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BIT를 써가 비트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는 뭐냐? 그럼 비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한 비트 가지고는 0, 1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가지고 표현합니다. 보통 8비트 단위로 묶어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하는데요. 8비트는 바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얘는 256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2의 8성이 216이라는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태 256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 비트는 0 또는 1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죠. 한 바이트는요, 8비트. 그래서 8개의 비트를 조합해가지고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영문자 한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1024개를 모읍니다. 즉 값으로는요, 계산상으로는 2의 10성 바이트인데요.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킬로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1000개 정도의 영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킬로바이트를 다시 2의 10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2의 20성 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한 100만 개 정도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놈의 약 1000배를 기가바이트라고 하고요. 그곳의 약 1000배를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리고 제타바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제타바이트는 너무 큰 단위이고요. 최근에는 테라바이트, 엑사바이트까지는 쓰고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정보까지는 쓰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엑사바이트 정보까지 도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name equal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 연산자라는 걸 써서 변수 이름과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name이라는 이 변수에는 값이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값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width, heigh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rectangle underbar area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값을 불러와 가지고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의 면적은 width 10, height 5의 곱인 5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변수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이런 코드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변수들이 아까 많이 나왔는데 이 변수나 함수를 다른 함수와 구별하려면 고유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단순하면 A, B, N, M 이런 이름을 쓰는데 이런 식별자를 쓰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work underbar distance, num of hits, English underbar dict, student underbar name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변수 단어들을 나열해 주는 게 좋은데요. 중간에는 언더스코어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스네이크 표기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 혹은 자바 같은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인덱스에서 요게 대문자 인덱스로 시작하죠. 요거 소문자 i로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가 대문자죠. 요것은 세 개가 모두 다른 식별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별자의 이름을 짓는 좀 더 정확한 규칙은 뭐냐? 식별자 이름은요,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밑줄 문자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특수 문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밑줄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첫 글자가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되고요. 다음에 카운트. 여기에 보면 요거는 대문자죠. 요거는 소문자죠. 요거는 서로 다른 식별자이고요. 식별자 길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식별자로 쓸 수 없어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램이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미리 그 기능을 정해 놓은 문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한 식별자 이런 것들 number 4 underbar 코드 underbar 이런 것들 my underbar list 4 underbar loop 높이 요 한글 유니코드 문자죠. 요것도 변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first variable 요게 숫자로 시작하죠. 요것은 식별자로 쓸 수 없고요. my list 여기 공백이 있죠. 이것도 쓸 수 없고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썬의 키워드거든요. 이것도 쓸 수가 없고요. 특수문자 점이 있죠. 얘도 쓸 수가 없고요. 특수문자 앰퍼샌드 기호가 있죠. 이것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이썬의 키워드를 알아보면 키워드 혹은 예약어, 영어로는 reserved word라고 하는데 미리 지정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딱 예약이 돼 있어요. 뭐냐면은 import, for, if, def, class 요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파이썬에서 사용 용도가 애시당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의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파이썬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파이썬의 키워드를 저와 함께 익혀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이름을 짓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 B, 대문자 A,
대문자 B 요렇게 이름을 쓰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I라고 쓰면 이게 대문자 L하고 소문자 L이 있는데 소문자 L하고 I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 숫자 1 이것도 좀 헷갈리죠. 영문자에는 숫자 1과 I와 이 L 우리가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정자체로 키보드로 입력하게 되면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O가 있으면 이것도 숫자 0하고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잘 구분되지 않는 글자를 쓸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ower case 소문자라는 뜻이죠. 혹은 lower case with underscore 이렇게 소문자나 밑줄 문자로 연결된 소문자 또 식별자로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데 대문자로 지어진 upper case 있죠. 그죠? 그리고 대문자로 지어진 upper underbar, case underbar, with underbar 이런 것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 이름을 쓰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고요. 파이썬의 변수나 함수 이름에 my underbar variable 이와 같이 밑줄 문자로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capitalized words 해가지고 각각을 대문자로 이렇게 단어들이 대문자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표기법을 cap word 혹은 낙타등 camel case라고 하는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두 개의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요런 식별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특별한 클래스의 속성을 지칭하거나 특수 메소드의 이름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함수나 변수로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capitalized words 해가지고 각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서 식별자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첫 단어는 소문자, 중간 단어들은 모두 대문자로 쓰는 그런 표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수 이름을 선택해야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sum, max, min, len, list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에는 sum 괄호가 있죠, 그죠? max 괄호가 있죠. min, len, list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걸 내장 함수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으로 sum을 썼다. 그러면 이제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sum equal 100이라는 변수를 썼죠. 자, 이제 리스트를 선언했고요. sum equal lst 하면 원래의 기능은 10과 20과 30의 합인 60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sum이라는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정수 int형으로 sum이 이미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int object is not callable 해가지고 타입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는 변수 이름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런 식별자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 안녕, 나는 홍길동이야. 나이가 27살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변수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있는 name, age 대신에 실제 들어있는 값인 홍길동 그리고 27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는 그 값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크기의 공간을 메모리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메모리를 줘야 되겠죠. 야, 이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메모리를 너가 써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컴퓨터가
값을 읽고 쓰기 위한 이 공간의 크기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파이썬은 가장 적절한 형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출력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홍길순, 에이지는 23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값을 넣었다가 중간에 값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변수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